차로 인해서 비용 처리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 그럴 때는 차를 새로 사는 게 좋을 수 있는 건가요? 말했다시피 지출이라는 건 최대한 아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00원이라는 지출을 했을 때 내가 비용 처리로 인해서 내가 효과 볼 수 있는 거는 아무리 커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번외 얘기인데, 예를 들면 비용 처리가 다 돼? 그러면 나는 내 물품을 좀 더 사고 싶은데 카메라 장비, 조명 장비가 아닌 저기 냉장고가 껴있거나 이랬을 때는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그 냉장고를 어디다 쓰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샀는데 내가 이 사업 관련성 없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쓰려고 샀다. 당연히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본인이 판단하지만 감시자가 있죠. 국세청이라는 감시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실이 오피스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냉장고도 있고 내가 야간 작업하니까 그래서 씻을 수 있는 것도 다 있다 보니까 이런 거는 내 사업에 내가 일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서명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거 공간과 업무 공간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맞아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죠. 어떤 게 더 그 비중한 차지가 더 크냐라고 따져봤을 때, 내가 여기서 뭐 주거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는 안 될 것이고, 반대로 업무 공간에서 뭐 간혹 잠을 자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에는 더 업무적으로 더 그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관계 판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그 논란이 됐던 게 그 한참 좋은 아파트 뭐 시그니에 뭐 이런 펜트하우스를 업무용과 그 주거용으로 그 같이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사회 통념적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는데 그게 과연 맞냐라고 이제 부분도 이제 생길 수가 이제 쟁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광고 선전비가 있고 접대비가 있는데, 이 광고 선전비로 분류가 되면 한도가 없어요. 근데 이 접대비로 분류가 되면 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지출되는 금액, 이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에 따라서 한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제가 특정인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뭐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특정인한테 뭐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접대비라고 볼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나의 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그 마케팅이나 광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접대비, 업무 추진비는 한도가 얼마인가요? 한도가 이제 기본적으로 3,60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가방 한 200만 원짜리 선물로 딱 해드려요. 네네. 그런 거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인정을 합니까? 그것도 이제 비용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접대비라고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업무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사업 관련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 대응성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했다시피 통상성도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고 볼 수가 없죠. 제일 좋은 거는 좀 비용을 나눠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카드를 예를 들면 본인이 쓰는 카드와 사업을 할 때 쓰는 카드를 좀 나눠 놓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 아니면 카드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썼을 때는 항상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수취를 잘 하셔야 되고, 카드를 쓸 때는 이 법인카드나 사업자 카드를 잘 활용하셔야 되고, 특히 카드를 쓰실 때는 정말 개인적으로 쓰는 카드 항목하고 좀 엄격하게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뭐 일반 카드를 쓰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걸 꼭 사업자 카드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 원래는 사업자 카드를 만드셔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카드를 쓰더라도 그거를 이제 홈택스에 등록을 하면 그거를 이제 다 거기서 사업자 카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카드 이런 거를 적격증빙을 하거든요. 이런 적격증빙 수치를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갑자기 의문 드는 게 있는데, 네네. 거기에 세 가지의 네네. 적격 증빙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결혼식이라든지 네네. 돌잔치라든지 장례식 같은 그런 것도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클라이언트인데 뭐 중요한 거래처인데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가는데 가서 부의금 내고 축의금 내고 저 이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라고 영수증 끊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별도의 그 항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접대비 일종으로 해서 이 경조사 관련한 거는 건당 20만 원까지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부고장이나 청첩장을 드려야 됩니다. 세무사님. 그거를 증빙으로 갖춰놔야 됩니다.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로 날라오기 때문에, 또 요새는 모바일은 몇 시간 지나면 없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보관해드립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엔 가족분들, 그거를 이제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라고 하는데, 항상 특수관계인한테 지출하는 금액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청도 이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실 특수관계인이니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대표님들이 항상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 뭐 200만 원인데 뭐 비용 처리 돼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항상 문제는 그거죠. 뭐 대표님 본인만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그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 임직원한테 동일하게 적용을 해준다고 하면 정말 복지 좋은 회사인 거죠. 뭐 실제로 좋은 복지제가 갖고 있는 회사는 뭐 얼마 한도 내에서 어떤 이런 문화생활에 대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회사도 많고 뭐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형평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는 결론적으로 뭔가 증빙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지출되는 금액이 합리적이냐는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말씀하셨다시피 비용을 많이 나갈수록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순이익이 좋은 회사가 좋은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야 되는 거고 이 지출된 금액을 세법에서 비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용 처리 관련돼서 얘기했는데요. 사업자분들이 비용 처리 관련돼서 올바르게 비용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절세 관련된 비용 처리 방법?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경우가 정말 합리적으로 지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증빙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비용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할 때 이 발생하는 지출 금액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고 합리적으로 하되 이 합리적인 금액에 대해 적격 증빙 수치를 꼭 관리를 잘 하셔야지만 세법적으로도 세금적으로도 절세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첩장 잘 모아놓고 부급장 잘 모아놓고 뭐 저희 같이 이제 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세무 대리인을 만나면 저희가 또 잘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